화질 좋고 사운드 좋고 앱도 편한데 과연 가격이? 안녕하세요, 김타치입니다. 요즘 이제 집에서 컨텐츠를 소비할 때 좀 큰 화면을 추구하시는 분들에게 예를 들어 100인치 TV 너무 비싸죠. 그래서 빔 프로젝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보통 이제 홈시네마라고 하는데요. 이게 인치 대비 가격도 싸고 공간 활용이나 이런 것도 은근 편해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빔 프로젝터 구매 시 고려해야 될 사항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로 화질입니다. 요즘에 이제 FHD를 넘어가서 4K 빔 프로젝터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게다가 명암비도 좋고, 특히 이제 밝기, 이게 빔 프로젝터의 가장 취약점인데 은근 밝게 나오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요거 잘 고려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투사 거리입니다. 크게 보면은 그냥 3개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일반 거리, 두 번째는 단초점, 세 번째는 초단초점이에요. 이 거리에 따라서 인치가 얼만큼 나오느냐, 뭐 요런 것들인데, 요것도 한번 잘 보셔야 되는 게, 초단초점 같은 경우에는 벽이랑 굉장히 가까이 있어도 어느 정도의 화면 크기가 보장이 돼요. 그런데 이게 꼭 장점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뭐 위에 달거나 아니면은 좀 멀리 투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초단초점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단초점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일반, 왜냐면 이게 또 가격이랑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여튼 알고는 계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사운드 부분입니다. 스피커는 물리적으로 이 작은 빔 프로젝터에 넣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요즘에는 좀 큰 제품이나 아니면 작아도 뭐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스피커 인치가 작아도 소리가 괜찮은 것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빔에다가 이제 스피커를 별도로 사용하긴 하는데, 또 요즘에는 정말 괜찮은 스피커가 넣어져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점. 그래서 오늘은 위에 이야기한 것 중에서 얼추 괜찮은 부분만 이렇게 쏙쏙쏙쏙 뽑아낸 뷰소닉의 X100 4K UHD LED 제품을 보려고 합니다. 이거 우선은 외관부터 굉장해요. 보시죠. 자, 굉장히 커요. 지금 제 몸 기준으로 봐도 옆모습 크죠? 이 앞에도 굉장히 크고, 자, 특이점이 보면은 여기 이렇게 보이시나요? 지금 이게 막혀져 있어요. 아마 전원을 키면 이게 열릴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쪽 면에는 전원 케이블이 있고 반대쪽에 포트들이 있는데,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헤드폰 옥스, 그 다음에 12V 트리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개는 컴퓨터 RGB 연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USB A 타입 3.0V 하나 있고요. 이게 5V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충전도 가능해 보여요. 그리고 좋은 게 HDMI가 4개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 연결할 수 있는 확장성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랜선 있고요. 컨트롤이면 아마 리모컨 같은 거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 광 케이블도 있고요. 그리고 와이어와이어, 그 다음에 서비스면은 아마 업데이트하는 버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블 호환성이 지금 제가 본 빔 중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보는 김에 바닥을 좀 보면 이렇게 4개 홀이 있어서 천장에 달 때 이런 가드 연결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앞에 이렇게 돌리면 이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높이 조절도 가능한 게 2개가 있습니다. 또 볼 게 있어요. 상단에 보면은 이렇게 뷰소닉이라고 로고가 있고 여기 이렇게 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열면 자, 이쪽에 줌이 물리 버튼으로 있고요. 이 2개의 버튼이 있는데, 얘는 렌즈 시프트라고 해서 아마 키스톤이나 뭐 이런 거 같은데, 이것도 이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이 옆부분에 하만카돈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열면은 이쪽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이제 오케이, 뭐 홈 버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뒤집어져 있거든요. 지금 제대로 세운 건데, 보통 얘는 이렇게 천장에 달아서 많이 사용하나 봐요. 뒤집어서 사용하는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렇게 리모컨으로 보통 사용하겠죠. 이게 훨씬 편하니까 리모컨 조절 잘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어플로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관 끝. 다음은 화질 부분입니다. 직접 보기 전에 스펙을 보면 RGBB LED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RGB에다가 B, 청색 소자가 하나 더 들어가서 색감을 조금 더 잘 보이게 한 거라고 해요. 그리고 REC 709 125%, 이거는 제가 이제 모니터 공부하다가 안 건데, 보통 이제 REC 709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가 TV를 보거나 할 때 100%면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건데 125%예요. 그러면은 이게 DCI P3 영역으로 또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봤을 때 한 90% 초반 정도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모니터 고를 때 한 90에서 93 정도면은 좀 색감 괜찮다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 빔에서는
꽤 괜찮은 중급 이상의 성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이상은 사실 막 1000만원씩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2900 루멘 밝기 부분은 이제 한 2500 이상이면은 어느 정도 실내에선 쓸 수 있고, 너무나 밝은 주광에서는 사실 빔 프로젝터 쓰는 거 아니죠. 그럴 때는 어차피 TV도 좀 어두운 TV는 보이지도 않고요. 그 외에 뭐 HDR10, 뭐 시네마 슈퍼컬러 뭐 이런 것들이 잘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직접 보시죠. 지금 SM에서 밀고 있는 하츠 투 하츠 뮤직비디오를 보는데 와, 화질 진짜 너무 좋아요. 솔직히 이렇게 줌을 확 당겨도 이거는 진짜 그냥 TV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밝은 곳은 아니에요. 제가 아래 이렇게 간접 조명을 좀 켜놓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보통 영화를 보거나 이런 빔 프로젝트를 쓸 때 어두운 데서 많이 보니 화질 하나는 4K의 밝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제 카메라가 지금 다 못 잡아내는 걸 수도 있는데 지금 아이패드랑 지금 화면의 그 색만 한번 보시면 와, 색영역이 거의 비슷하죠. 화질도 뭐 비슷하고요. 게다가 밝기도 비슷해서 이 정도 한번 비교해서 보시라고 찍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기능을 한번 보죠. 먼저 투사 거리를 봐야 되는데 얘는 단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화면의 크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죠. 자, 우선 간단하게 설치해봤어요. 구석에 설치해봤는데 지금 여기 이 투사 거리가 한 2m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화면의 크기는 약 한 80인치, 한 7, 80인치 정도가 돼요. 그러니 얘는 단초점이 아니라서 거리 확보가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래도 줌 기능이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아까 보여준 이 줌 기능을 이용하면 이렇게 작아졌다 커졌다도 하고, 또 아까 렌즈 시프트 보니까 이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더라고요. 키스톤이 아니고 그대로 기울어지지 않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는 기능은 가능합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좌우도 움직이네요. 그래서 좌우 그 다음에 위아래 다 움직이는 렌즈 시프트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키스톤도 돼요. 이거 어느 정도 각도까지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키스톤을 확인하려면 여기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 기본 설정하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수직 키스톤이 있습니다. 얘는 수평은 안 되고 수직만 된다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한번 낮춰 볼게요. 가장 낮추면 이렇게 아래가 확 접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높이면 위아래 40도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 자기가 필요한 수평을 맞춰가면 제가 보기에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렌즈 쉬프트 위아래를 잘 활용하면 되겠죠. 이거 다 리모컨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뷰소닉 제품의 장점 중 하나가 이제 앱 V캐스트 샌더라고 하는 어플을 지원을 하는데 이 화면에 보이는 걸 핸드폰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아까 본 이런 리모컨도 뭐 잘 활용하면 좋지만 이거 없이도 핸드폰으로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도 볼까요? 자, 먼저 이렇게 V캐스트 앱을 다운을 받습니다. 여기에 핀코드를 연결하라고 나오는데 그때 밑에 장치 목록을 누르고 장비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수신을 해야겠죠. 이렇게 수신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서 이렇게 누르면 설정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설정 누르면 설정으로 들어가고 뭐 뒤로 가기 그리고 뭐 파일 관리 등으로 되고요. 자, 여기 넷플릭스나 그 외에 이런 어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런 어플 사용보다는 외부 장치 쓰기는 하지만 말이죠. 여튼 이 앱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참 좋은 게 저소음이에요. 일반적으로 팬이 막 돌아가면 되게 시끄럽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저소음이에요. 그래서 사운드를 한번 볼까요? 우선은 하만카돈 스피커를 탑재를 했고 20W짜리 2개를 달아서 사운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반적인 외부 스피커 정말 좋은 거 말고 한 10만원 미만 정도의 외부 스피커랑 비벼볼만 할 것 같아요. 실제로 들어보죠. 마지막으로 가격을 보면은 뷰소닉 홈페이지 기준으로 가장 싸요.
159만 원입니다. 원래 가격은 29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한 40% 넘게 할인을 하고 있어요. 여튼 지금 가격이 중요한 거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은 진짜 빔 프로젝터 다른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괜찮은 겁니다. 제가 업체에 물어보니까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해요. 인기도 많고. 확실히 뷰소닉이 이런 성능 대비 가격의 가성비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뷰소닉을 안 게 벌써 되게 오래됐어요. 한 3년 전에 봤을 때는 저도 그때는 처음 봤으니까 이거 괜찮을까? AS 괜찮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리뷰도 하고 실제 저도 하나 사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장도 잘 안 나고 AS도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추천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무상 AS는 2년. 자, 마무리해보죠.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리냐? 첫 번째, 홈시네마 구축하시고 싶으신 분들, 아마도 이런 빔 프로젝트를 사용하려고 하면 집에 뭐 좀 불은 좀 끄고 어둡게 해서 영화를 많이 보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 봤듯이 밝기도 괜찮고 게다가 화질 4K 깔끔하게 잘 나오죠. 그 외에 뭐 색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TV를 넘어가서 일반 모니터에 준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가게나 이런 사무실 이런 데서 보통 이제 뒤집어 가지고 천장에 달아놓고 이렇게 쏘잖아요. 그렇게 사용하실 분들도 조금 고급형을 쓰고 싶으시면 약간 색감이라든지 밝기가 필요하다 하면은 이 제품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렴하게 한 50만원, 70만원 이 정도에도 쓸 수 있는데 걔네들 4K 제품 없고요. 다 FHD에 좀 밝기가 조금 어두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 좀 퀄리티 있는 이런 회의실이나 사무실에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천장에 달라면 시공을 좀 하긴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있죠. 저는 이거의 가장 큰 단점은 이 투삭 거리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뭐 방에서 본다 그러면 이 거리를 많이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 집이 좁아가지고 이 거리 확보가 안 되는 분들에게는 이게 좀 작은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게 작은 화면이 훨씬 선명하고 좋긴 하지만 우리는 큰 화면을 보고 싶은 거니까 자기의 그 사용할 수 있는 거리를 잘 계산해서 구매해야 된다는 점 정도는 알고 구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는 너무 좋아요. 하나 더 있다. 너무 커요.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뭐 묵직하고 있어 보여서 좋지만 휴대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단점일 수 있으니 본인의 목적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사실 뷰소닉 제품 중에서 4K 제품 기준으로 좀 작은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 거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그런 거 한번 리뷰해 볼까 싶기도 하네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